야, 너도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어. 2023학년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오리엔테이션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가장 임포턴트하고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무슨 시험? 자격증 시험이라고요. 자격증 시험은 만점을 갖다가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정한 커트라인만 넘으면 무조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되는 시험이 바로 자격증 시험이에요.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시험을 공부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운전면허가 있든 운전면허증이 없든 간에요. 다 맞으려고 공부했습니까? 아니에요. 몇 점 이상만 넘으면 된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공부했던 시험이 면허 공부 시험이었어요.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적이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나를 공략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무한대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전략적이지 못하고 원시 본능적 사고방식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공부를 하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에 대한 결국 명확한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왜 안 되지? 라는 이야기에 결국 난관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초급, 중급, 고급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작년부터 시험 경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기본 시험과 심화 시험의 두 가지 과정으로 명확하게 시험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심화를 보는 거고 누가 기본을 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무원 시험이 많이 바뀌었어요. 7급 공무원 시험, 그런 소방 공무원 시험, 그런 경찰 공무원들은 이제 공무원 시험이 아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되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시험은 심화 시험이에요. 근데 심화에서도 몇 급 이상? 2급 이상만 맞이하면 오케이예요. 그럼 2급이 몇 점에 해당되는 점수의 커트라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몇 점입니까? 90입니까? 아니에요. 80입니까? 아닙니다. 7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점을 맞기 위한 공부의 전략과 70점 이상만 넘기 위한 공부의 전략은 완연하게 처음 시작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조선시대 과거 시험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뭘까요? 과거 시험이 어려워서요? 아니, 공무원 시험이 어려워서요? 공무원 시험이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3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이야. 3번만 떨어지면 10년이 훅 갑니다. 인생 완전히 망가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매년 보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 시험을 떨어질 때마다 1년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험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1년에 몇 번 봅니까? 우와! 6번을 봅니까? 이번에 떨어져?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돼. 이번에 또 괜찮다니까? 다음에 또 잘 보면 돼요. 2개월, 3개월 단위로 시험이 계속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자격증 시험, 1년에 최소한 5회에서 6회가 시행되는 이 시험에서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고 심플하고 명확한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자, 전근대사 파트와 근현대사 파트가 있어요.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근대사 파트는요, 바로 선사, 구석기, 신석기라는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 왕조까지가 전근대사예요. 그럼 근현대사 파트는 뭐냐? 여러분, 대원군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대원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서양의 세력을 갖다가 거부했다라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다는 것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배워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현대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를 공부하는 시기가 근현대사인데 이게 40%입니다. 자, 문제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왼쪽에 있는 정치사의 비중이 여긴 60%라고 되어 있지만 시험에 따라서 최고로 많을 때는 67%
아직까지 정치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거는 무슨 시험이라고요? 자격증 시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험은 몇 점 이상, 최소한 1급은 80점, 2급은 70점 이상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공부의 집중도를 어느 파트에 집중하시면 된다? 정치사 파트에 집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경제, 사회, 문화사는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부를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 굳이 이것을 갖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결국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굳이 가져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한국사 검정시험의 장점입니다. 나오는 파트에 집중하시면 되고 어렵고 힘든 파트는 과감하게 날리셔도 된다는 것이 바로 한국사 검정시험의 가장 매력 포인트, 장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 알겠어. 그렇게 공무원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것도 알겠고 시험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도 알겠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 적이 어떻게 변화된지도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한국사 검정 시험을 합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짧은 교재, 그리고 가장 그 짧은 교재에 적합한 가장 핵심적인 강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학생들이 착각을 합니다. 교재는 200페이지야. 교재는 100페이지야. 근데 강의만 짧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강의를 짧게 하려면 강의의 짧은 강의에 알맞는 그 적합한 교재가 나오셔야 됩니다. 교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강의만 짧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의 기본 이론 강좌는 교재와 강의의 적절한 배분이다. 교재와 강의의 완벽한 하모니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 강의의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강의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인식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화예요. 많은 선생님들의 줄글로 줄줄줄 이어져가는 그 글줄로 이루어진 교재와 그 글줄로 바라본 강의는 여러분 머릿속에 완벽하게 결국 떠오르고 이미지화 될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은 교재 자체가 구조화되고 도식화되어 있어야 돼요.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 내용에 있는 그 교재의 판이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시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강좌와 교재를 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교재는 구조화 도식화를 가장 장점으로 결국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짧은 강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15시간만 투여하면 완벽하게 1급 이상을 맞을 수 있는 바로 강의가 이 강좌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즐기는 자가 노력하는 자를 능가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어려서부터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너무 지루하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의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를 포기해버리기 쉬워요.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순삭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순식간에 시간이 뭡니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제 강의는 그런 강좌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내용이 흘러가요. 그거는 여러분 맛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가는지 흘러가지 않는지 말입니다. 아니야? 아닙니다. 순식간에 흘러가. 깜짝 놀랄 겁니다. 벌써 시간이 지나갔어?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끝난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탄성을 자아낼 수 있는 바로 저의 기본 강좌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기출문제 강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험이 바뀌었다고요. 1년에 6번을 시행하는 시험인데 문제를 그때마다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은행 방식은 문제를 계속 돌려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 그 문제가 그 문제고 그 나물에 그 밥상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새롭고 신기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문제 스타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창조적인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여러 번 풀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확률적으로 합격에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트렌디한 문제 구성,
사료 형태, 그림 형태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오는 트렌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적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적을 공략하기는 우린 더욱 쉬워지겠죠. 근데 형태가 사료 형태로 나오니 우린 사료를 분석하는 그 방법만 익히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용 정리만으로는 합격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죠. 왜? 사료 형태로, 그림 형태로 문제가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사료와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끊임없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영환 선생님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위한 완벽한 대비 방법은 두 가지예요. 가장 짧은 교재와 짧은 강의로, 그리고 드라마틱한 재미난 강의로 여러분들의 내용 정리를 끝내준다. 그리고 문제 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트렌디한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번 여러분이 반복할 수 있도록, 많은 걸 푸는 게 아니라 나왔던 중요 주제를 중심으로 그 주제의 문제를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그 핵심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그 두 번째 문제풀이 강좌가 바로 이 문제풀이 강좌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우리 옆에 계신 실장 선생님께서 만들어준 아주 좋은 글이라고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왔던 글이에요.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증 시험이야, 너무 쉬운 시험이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쉬운 시험이란 걸 알 수는 있지만 결국 2급 이상, 1급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적이 바뀌었다면 나의 전략과 전술을 바꿔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최적화된 논리와 방법으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첩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획득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2023학년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위한 가장 짧은 비법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메가스터디에서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나영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